안녕하세요. 즐거운 회상의 조이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국왕이 국민들에게 약 90만원의 세뱃돈을 주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또한 정부가 모든 가정에 평균 4대의 자동차를 지원하고 있어서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자동차 왕국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2,860달러이며 국제통화기금이 선정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도 아니고 홍콩도 아닌 동남아의 풍요로운 나라,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 귀퉁이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의 정식 명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이며 이것은 평화가 깃든 나라 브루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브루나이는 과거 넓은 땅과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지만 왕위 계승 다툼으로 내부가 분열되고 유럽의 침략으로 인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토를 잃었고 현재 브루나이는 경기도의 절반에 불과한 땅을 가진 굉장히 작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국토의 85%가 숲이라서 경작이 가능한 땅은 겨우 2%라고 하는데요. 인구 또한 우리나라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제대로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동남아 최고의 부자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은 1929년 발견된 석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브루나이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대부분의 원유는 한국과 호주,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데 유가가 폭등했던 1960년대에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해요. 그 후 1972년 아시아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더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산유국인 브루나이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독일어 부럽지 않은 복지를 갖춘 나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브루나이가 중동의 다른 산유국과 다른 점은 천연자원으로 끌어모은 부를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천연가스 세계 2위로 자원 강국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5,400달러에 그친다고 합니다. 천연자원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국가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반면 브루나이의 국민들은 교육, 의료, 주거 세 가지만큼은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모두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장학생들은 유학도 정부 지원으로 무상으로 다녀올 수 있다고 합니다. 브루나이의 대학생들은 매달 정부에서 주는 용돈 30만원과 안경비 13만원, 주유비 5만원, 책값 등을 지원받는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의료 혜택이었는데요. 매년 800원만 내면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 혜택을 추가 비용 없이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도 아무리 아파도 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못할 때가 있는데요. 브루나이에서는 모든 질병, 사고로 인한 치료와 수술이 단돈 800원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약 브루나이의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워서 해외로 나간다면 그 비용 또한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수상가옥 지역인 캄풍 아에르에서는 월 30만원만 내면 4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축구장 크기의 수상가옥을 평생 임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상가옥의 경우에는 대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허름해 보이지만 내부는 굉장히 넓고 매우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하다고 하네요. 현재 브루나이 국민의 5%가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거주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최고급 설비를 갖춘 수상가옥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가구당 평균 4대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를 찾는 것이 어려우며 4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두 함께 해외를 갈 수 있는 해외여행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또한 브루나이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외에도 60세 이상의 브루나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150달러를 받을 수 있어서 노년에 수입이 없어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살면서 걱정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 혜택만 보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지만 브루나이에도 어두운 면은 있었습니다. 브루나이는 동남아 유일의 전제군주제 국가인데 최근 잔혹하기로 유명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국법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샤리아법은 참수형과 투석형, 손발 절단형 등 무자비한 형벌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이것을 종교법으로만 두고 실제로 국법으로 사용하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브루나이에서는 샤리아법에 따라서
절도를 한 사람은 손발을 절단하고 간통이나 동성애를 하다가 걸리면 투석형에 처해지며 낙태를 한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사형까지 갈 수 있다고 해요. 굉장히 잔인한 사형 방식이죠. 유엔은 이 법안을 인권보호에 대한 심각한 후퇴임을 강조했으며 이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는 2014년 이슬람 관습법인 샤리아법 1단계를 첫 도입했으며 지난 2019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샤리아법에 있는 사지절단형과 투석형, 채찍형 등이 완전하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엄격한 규율에도 예외는 있었어요. 바로 브루나이의 왕족인데요. 절대군주인 국왕과 그의 가족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국법으로도 왕족을 견제할 수 없으며 브루나이에서 왕족들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브루나이의 국왕 하산 볼키아는 자신이 가진 자동차만 4,000대가 넘고 전속 장비사만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왕을 포함한 왕족의 사치는 하늘을 찌른다고 하네요. 또한 브루나이의 국왕은 2015년을 기점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5년의 징역형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고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국교인 이슬람 외에도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외국인이 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손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브루나이의 부미푸트라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브루나이 내에서 빠르게 경제권을 키워가는 외국인들을 경계하고 자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자국민들이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한 곳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브루나이 어떠세요? 세계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굉장한 인권 억압과 잔혹한 법으로 다스려지는 브루나이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런 혜택을 누리고자 실제로 이민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루나이는 이민자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이렇게 끔찍한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 브루나이 왕비가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현무 씨는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브루나이 세 번째 왕비가 한국인인데 그 동생이랑 나랑 아는 사이야 라고 말해서 더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왕비라는 것은 국왕의 정실이라는 말이죠.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소문 첫 번째는 브루나이의 첫째 왕비가 한국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브루나이의 제1왕비 아낙살레아는 브루나이 현지인으로 국왕 하산 볼키아와 사촌지간이며 1965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브루나이의 둘째 왕비가 한국인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2왕비 마리암 압둘 아지즈는 항공사 승무원 출신으로 1981년 국왕과 결혼했으나 2003년 이혼했다고 합니다. 국왕이 맞이한 세 번째 왕비가 한국인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맞이한 제2왕비 아즈리나 마즈알은 아주 유명한 기자였으며 2005년 자신보다 32살이나 많은 국왕 하산 볼키아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0년 이혼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문은 브루나이의 왕자가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말이었어요. 하산 볼키아는 3명의 부인 사이에서 총 5명의 왕자를 얻었습니다. 첫째 왕자이자 브루나이 왕가의 후계자인 알 무타디 빌라는 2004년 결혼했으며 부인은 평민 출신의 브루나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둘째 왕자의 부인도 브루나이 현지인이었으며 2015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네요. 셋째, 넷째, 다섯째 왕자는 아직 많이 어리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문은 국왕의 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첫째 동생의 부인도 브루나이 사람이었고 둘째 동생의 부인들 중에도 한국인은 없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왕비의 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등 친척의 사돈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등 별의별 말이 다 있었지만 브루나이 왕가의 족보에는 한국인이 없다고 합니다. 브루나이 왕비 중에 한국인이 있다는 소문이 방송까지 타는 바람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 소문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내보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아셨으니
브루나이 왕가에 한국인이 있다는 소문에 현혹되지 않길 바랄게요. 이상 즐거운 해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